자, 이번 이야기는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입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나름 많이 또 충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놓치지 않을 잘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동꼬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키워드 듣고 가지 않을 거예요. 예. 네, 왜냐면, 키워드를 항상 말씀해드리면, 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맞추는 재미가 좀 사라질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갈 것 같고, 동꼬님은 그 현실공포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시고 좀 어떠신가요? 네. 동꾸님이 얘기를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와 이런 일이 예. 있구나 이렇게 본인도 느끼시나요? 얼마 전에 이제 업로드 네. 해주신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 그거는 제 스스로도 좀 충격이었어요. 아 맞다. 일단은 동꾸님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예.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간 꽃나무 아래 이야기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동꾸님이 4월 7일인가 8일날 이제 생방송을 하시고 나서 4월 21일 정도에 뉴스 기사에 나갔단 말이죠. 예, 그렇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예. 방법이 매우 유사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눈으로 직접 네. 봤던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듣고 했으니까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전한 저도 그게 뉴스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 기분이 좀 글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네, 진짜로.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동네 꼬마님 때문에 더 느껴. 네. 안 느껴도 되는 것까지 느껴버리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예. 거죠. 예. 제가 저희 지역에 구멍 몇 개 파놨는데 좀 놀러 오셔요. 오. 나중에 제가 좀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되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름 끼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이번 얘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10년도 채 못 된 그런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두 가지 얘기를 전달해드렸던 우리 머리가 없어 슬픈 뚜껑이 형님 시리즈 3탄입니다, 이게. 뚜껑이 형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몇 가지를 해주셨고, 그 얘기 중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끄집어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A는 영업사원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고, 그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영업사원은 매장 내에서 위치는 거의 매달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판매량을 올리는 영업사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업사원처럼 스타 영업사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잘 파는 그런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중고차도 있을 거고, 공업사, 외형보건, 수출, 폐차 이런 업체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중에 고객하고 차량 대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할부사예요. 그래서 할부라는 게 보통 뭐 A라는 브랜드면은 A 캐피탈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자사 캐피탈이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에 프로모션들이 쭉 나와요. 할부사별로. 네. 그러면 이 고객한테 어디 할부사를 추천을 하는 게 가장 이득이겠거니 이런 걸 좀 생각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 A란 영업사원도 이렇다 보니까는 할부사, 이제 카드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겹쳐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쭉 맺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특출나게 열심히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 할부 영업사원, 카드사. 이분들도 위촉직 프리랜서들이거든요, 거의. 이 할부사 직원의 이름은 태규예요. 네. 이 태규라는 직원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A 영업사원과 태규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관계인데, 이 태규는 정말 활달하신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이제 3, 3, 5 모여서 스크린 골프도 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당구를 치든 카드를 치든 테니스라든 정말 안 빠진대요.
어디 자동차 브랜드가 막 껴가지고 진짜 쉼 없이 그렇게 놀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A 영업사원도 매장에 있으면은 가끔 놀러 오기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면은 이 태규가 와가지고 같이 노니까 좀 친해진 거예요. 그렇게 태규랑 인간관계가 많이 보고 좀 긴 시간 보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하루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회의가 8시 10분 시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시 10분 회의 시작이니까 7시 50분이면 전 직원이 거의 출근을 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A도 7시 50분이 조금 못 돼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태규 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규 형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태규라는 분이 아니 일이 좀 있어서 왔어. 그냥 일 봐 괜찮으니까 일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뭐 커피라도 한 잔 말아드려요? 그랬더니 좋지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말아서 이렇게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드리고 회의 시작하니까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사무실에 있어봤자 우리가 뭐 하겠어요. 회의 끝나면 바로 우르르 내려오거든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자기도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대 피려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태규 형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네. 형님 무슨 일이신데 계속 계셔요? 그랬더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니까 뭐 앉아있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형님 나가서 그럼 담배를 하는데 빠르시죠? 그래서 그래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태규 형님이 에이야 근데 저기 땡땡 과장은 혹시 회의 안 끝났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과장님은 그쪽 팀회의 따로 한다고 해서 좀 더 이따 내려올 거예요. 왜요? 땡땡 과장님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얼굴이 안 보이길래 물어봤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래요 하면서 얘기를 담배 몇 대를 더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땡땡 과장이 팀회의가 끝나고 내려온 거예요. 땡땡 과장이 태규를 딱 보자마자 인상이 좀 안 좋아지더니 매장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둘이 혹시 싸웠나? 술 한잔 먹고 싸웠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A가. 근데 태규가 매장으로 따라서 바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뭐 내가 낄 일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바깥에서 다른 영업사원들로 노닥노닥 놀고 있는데 그 땡땡 과장이 문자가 온 거예요. A야 미안한데 그 오늘이 월급날인 거 알잖아. 좀 이따가 오후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입금해줄라니까 30만 원만 좀 보내줘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30만 원 정도야 좀 이따가 오후에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체를 해줬대요. 이체를 해주고 1분도 채 못 돼가지고 태규가 매장에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차 한 잔 더 마시려고 탕비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땡땡 과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뭔 일 있으셔요? 그랬더니 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폐에 빵꾸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고 해서 둘이 나간 거예요. 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뭔 일인데 그래요? 말 한번 해줘봐요. 어차피 아까 나한테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는 잘 안 치는 편인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한 보름 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내가 박았어.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험 수가가 꽉 찼어. 그래서 이제 할증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차주한테 전화해서 현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수리를 해줬어. 그랬더니 한 80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한 80 쓰고 뭐 카드로 한 보름 생활하다가 월급 받으면 되니까 있는데 나도 현금이 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때 옆에 태규가 있어가지고 내가 태규한테 저기 미안한데 30만 원 좀 빌려주라고 10일 날이 월급날이니까 바로 이체해준다. 그렇게 30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내가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일이 우리가 일요일이더만. 근데 너도 알잖아. 일요일이 월급날이 우리 월요일 날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 태규한테. 태규야 미안한데 내가 보니까는 10일 일요일이더라. 월요일 날 월급 들어오면 바로 넣어줄게. 미안해. 전화를 했더니 태규가 아니 나한테 언제 요일로 말했냐고 날짜로 말했지. 형님 내가 이거 돈 빌려줄 때 나 이쪽 민감하니까 좀 잘 지켜달라고 몇 번을 부탁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나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형님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주라고 일요일날 나 이런 거 나 못 견딘다고 너무 칼같이 자르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실적 준 게 몇 개인데 나한테 너 이런 식으로 하냐고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님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고 진짜 형님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과장도 삔또가 상해가지고 몰라 월요일날 돈 들어오면 줄 거야 좀 그네 좀 하면서 그냥 쌩을 깐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근데 아무리 쌩을 깎기로서니 다음날이 월급날인 것도 알고 태균이 이미 알아요. 다 아는데
아침부터 그 이른 아침부터 매장에 와서 사채업자 마냥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압박을 준 거죠, 사람을. 그래서 땡땡 과장이 너무 기분이 더러우니까 A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30만 원 입금을 해줘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규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땡땡 과장님 입장도 이해도 되고, 근데 이건 가운데서 내가 낄 일은 아니니까 그런 가보다 하고 넘기고 일상을 보내는데, 영업사원들이 저녁에 끝나고 3, 4, 5 모여서 우리 A는 당구를 많이 쳤대요. 그래서 같이 당구 치고 노는데, 저번 날에 그 땡땡 과장한테 이 일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태규 형님이 좀 뭐가 보이더래요, 행동들이.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밥을 사고 본인이 기분껏 돈을 쓰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내기를 하면 정말 치사할 정도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핸디를 무조건 어떻게든 만든대요. 그렇게. 오. 어떻게든 우겨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까 본인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한테 생돈을 주는 거는 저 사람은 아까워서 벌벌 떠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 태규 형님이란 사람은 40대 초반인데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유도 들어봤더니, 나는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 쓰기가 싫다. 내가 번 돈은 오로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선택이니까, 아, 저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투철하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시간이 흐르는데, A가 괜찮게 파는 영업사원이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접신했다고 그러거든요. 오. 정말 계약을 좀 잘했대요. 한 2달 정도 계약을 많이 하면서 태규 형님하고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할부를 그쪽에서 좀 많이 줬대요. 네. 실적을 좀 올리시라고. 그리고 태규 형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일 처리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줬대요. 고객하고 본인이 할부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태규 형님이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 정도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실적을 이제 많이 주고 하는데, A한테 어떤 소문 하나가 들려요. 태규 형님이 여기저기 안 빠지고 다니는데 카드 치는 이제 자리에 가서 카드를 쳤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많이 카드를 치니까. 섰다라고 있어요. 섰다 게임을 하는데 어디 영업사원하고 그쪽 무리에 껴가지고 섰다를 쳤는데, 그쪽에 있는 영업사원 한 명이 말로써 상대방 정신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걸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태규 형님이 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조용히 치자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쪽 영업사원이, 아니, 말을 하든가 말든가 내 마음이 듣기 싫으면 귀마개로 귀 막으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이 오가면서 감정이 조금 상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영화 타짜 보면 뭐 묻고 떠블로 가 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 판이 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태규 형님이 먼저 얘기했대요. 어떻게 우리 둘이 상한가 없이 한번 달려볼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판에서. 그래서 그쪽 영업사원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둘이 막 돈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결론은 태규 형님이 그날 저녁에 앉은 자리에서 800만 원을 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800이란 돈이 누군가에게는 없어도 그만일 돈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800이 없어지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800도 없지만. 근데 이 태규 형님이라는 분도 800이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버는 대로 잘 쓰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됐건 너의 일이니까, 본인이 신경 쓸 바는 아니니까 그냥 소식만 듣고 이렇게 있는데, A가 당직을 쓰고 있었대요. 5시 반 정도 되면은 사무실 직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퇴근을 해요. 그리고 거의 6시가 넘으면은 뭐 대표고 뭐고 다 퇴근하고 없는데, 태규 형님이 오더래요. 형님 오셨냐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저녁이나 먹으러 왔다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형님 어떻게 식사는 뭐 드실 거냐고. 그래서 야, 짜장면이나 먹자, 내가 살게. 그래서 둘이 탕비실에 짜장면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태규 형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A야, 우리 A 실적도 이번에 좋아갖고 하는데 딴 게 아니고 미안한데 나 2달만 300 좀 쓰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있어요. 영업적으로든 뭐든 돈을 빌려줄 때는, 형님 잠깐만 내가 계좌 좀 보고요, 내지는 형님 잠깐 나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말할 거면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진짜 빌려줄 거면은 빌려줘 얘기 나오면 고민하는 모습 없이 그래요 계좌 주세요, 안 빌려줄 거면 그 자리에서 말고, 이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 A도 생각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있고 돈 쪽으로 굉장히 칼 같은 걸 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번개같이 생각을 하고, 형님 계좌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밥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을 그냥 쏴줬대요. 2달 있다 준다고 하니까, 형님 2달 있다만 잘 주세요. 그리고 형님 아시죠? 할부
좀 풀릴까 말까 한 거 있으면 무조건 몇 개는 풀어주셔야 돼. 약속해. 사실은 그런 목적도 커요. 그게. 그래서 300을 빌려주고 시간이 이제 쭉 흐르는데 한 달이 좀 넘게 흐른 상황에서 우리 A 입장에서도 300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약간 이제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당구 모임을 가면 항상 태구 형님이 자주 끼는 거예요. 내기 당구도 크게 잘 치고 돈을 좀 잘 쓰더래요. 예. 그래서 돈 여유가 있으면 좀 빨리 갚아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구 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태규 형님이 먼저 소변을 보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기다리면서 형님 그때 뭐 일 있어가지고 뭐 가져가신 일은 뭐 잘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태규 형님이 야 A야 아직 2달 안 됐잖아. 2달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 좀 많이 불쾌하다. 야 내가 너한테 사정이 있어서 돈을 빌렸어. 그리고 2달이 있다가 내가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네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간섭을 하려고 그래? 내가 돈 안 갚아갖고 지금 막 시간 지나가지고 그런 거야? 하면서 조금 정색을 좀 하더래요. 그래서 맥주도 좀 그때 한두 잔 했었고 그래가지고 A도 얘기를 했대요. 아니 형님 그때 나하고 형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일이 있다고 내가 빌려준 거 물어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고민하고 입금해줬냐고. 나 형님 믿고 형님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서 입금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형님 말하면 나 너무 섭섭하다고 얘기하니까 태규 형님이 생각을 좀 하더니 아니다. 내가 요즘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야 예민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가더래요. 기분이 좀 많이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겪는데. 그래가지고 당구 모임 끝나고 집에 와서도 생각을 하는데 좀 괘씸하더래요. 아니 믿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가. 어찌됐건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하고 보름 정도가 더 흘렀는데 2달이라고 말을 했지 정확히 며칠이다 이런 걸 서로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태규 형님한테. 형님 저기 2달이 이번 달인 것 같은데 혹시 며칠 날 주시는 거냐고 그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더니 에이야 2달이면 이번 달 말일까지지. 야 너 뭐 돈 급해 지금? 왜 그래? 하면서 거꾸로 또 성질을 내더라고요. 본인한테 돈 얘기만 꺼내면. 그래서 아니 내 돈 빌려주고 죄진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렇게 성질이야. 그래서 알았어 형님 그럼 말일까지만 좀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그냥 끊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데 이제 말일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도 사람이 글잖아요. 돈을 갚을 거면 계좌번호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A의 계좌번호가 그쪽 카드사에는 등록이 돼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연락을 기다렸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데 이제 30일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연락 한 통이 없어가지고 A도 소위 말하는 빡이 좀 많이 쳤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는 잘 받으니까 태규 형님 오늘 말일인데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태규 형님이 야야 내가 정신이 없다. 야, 미안한데 야 일주일만 있다가 줄게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일주일이다 줄 수는 있어. 일주일이다 줄 수는 있는데 그럴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얘기를 하니까 미안 일이 좀 많이 바빴다 진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태규 형님이 우리 매장에 와가지고 땡땡 과장님한테 했던 짓도 있고 막 생각이 나니까 형님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약속한 날이 오늘이니까 오늘 딱 밤 12시까지 무조건 입금하시라고. 나 그건 모르겠으니까 형님 알아서 하시라고. 에? 그리고 전화 끊었대요. 근데 연락이 없고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너 아무튼 알았다 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딱 찍었대요. 그때서야. 연락이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형님 12시 넘었네요. 이 계좌번호로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입금이 되어 있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전화 한 통 온 거고 답장 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형님 이거 사람 못 쓰겠네.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돈을 밀릴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 형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A 2년 후배인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니네 그 사무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이거 왜요? 보러 오시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내가 사갖고 놀러 갈게. 그러니까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야 거기 그 카드사 위촉직들 니네도 회의하냐? 그러니까는 회의하죠. 언제 하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쪽도 월요일 날마다 전체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대요. 딱 가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거기에 똑같이 앉아 있었대요. A가. 그러니까는 태규 형님이 딱 출근하는데 본인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래요.
덩그레져갖고 어쩐 일로 왔어? 그래서 어쩐 일로 오긴 돈 받으러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이제 열도 받았고 태규 형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보라고. 네. 그러니까 태규 형님이 알았으니까 내가 처리해준다고 했잖아. 야, 가. 내가 전화할게. 그러니까 아니야 형님. 회의 끝나고 막 형님 나 그대로 또 없어지면은 나 여기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려니까 근줄 알으라고 약간 협박도 한 거예요. 나 알았어. 나 회의 끝나고 나올게 하고 회의하고 한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더래요. 담배 한 대 피자고. 얘기를 하는데 태규 형님이 일주일 있다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나 이거 형님 보고 배운 거요. 형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 땡땡 과장한테. 형님 보고 배운 거야. 너 빨리 줘요. 말이 좋게 안 나왔대요 그때. 오호. 이 태규 씨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이 좋게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태규 형님이 준다고 일주일만 있으라고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까 계속 그럼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배째로식으로 좀 나오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기다리려니까 형님 차키 주라고. 야, 차 주면 나는 뭘로 돌아다니냐고. 너 근데 알바 아니냐고. 차 주라고. 차키 주고 일주일 있다 주던지 한 달 있다 주던지 1년 있다 주던지 형님 마음대로 하라고. 나 300 없어도 사는데 형님 이거는 기본 문제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옥신각신 해갖고 결국은 차키를 뺏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키를 뺏어가지고 본인이 운전도 안 하고 캐리어 탁송 불러서 본인 회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넣어버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차를 갖고 왔으니까 차 찾아가고 싶으면 전화를 하겠지. 이제 거기까지 상황이 흘러가버린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연락이 안 오고 며칠 흘렀는데 그 후배 여직원, 카드사에 있는 후배 여직원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선배님 저 딴 게 아니고 혹시 태규 차장님하고 좀 트러블 있으셨냐고. 그래갖고 왜 그날 좀 티가 많이 났냐? 그래갖고 다 알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무실에선 얘기 안 하고 티 안 냈는데 그랬어. 좀 감정 상할 일이 좀 있었어. 얘기를 하니까 근데 태규 차장님하고 많이 다투신 분들 몇 분, 2분 정도 봤는데 다들 재수 온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치고 막 그러셨다고 걱정된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뭔가 조금 기분이 쎄하기도 하고 아이고 야 그 정도까지 그랬던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고 전화를 끊고 하루 정도 더 있었나? 태규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줄란가 보다 하고 왜 형님 받았더니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소주요? 또 얘기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태규 형님이 사주는 저녁 먹고 2차로 호프집 갔다가 3차로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있었대요. 근데 술이 좀 얼큰하게 올라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이때까지 돈 얘기는 크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만 말이 오가고 이제 어느 정도 술이 많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A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화장실 가갖고 소변을 보는데 어지럽더래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나가서 형님 돈 빨리 주라고 얘기하고 가야겠다 하고 소변 보고 딱 나왔는데 태규 형님이 앉아있으니까 형님 우리 나가게 이제 가게 얘기를 하니까 태규 형님이 야 알았어 막잔하고 가자. 막잔하자. 앉아.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태규 형님이 소주잔까지 다 채워놨더래요. 술잔을. 그래서 자 잔 들고 나도 너한테 미안하고 내가 항상 그냥 너한테 미안해. 자 짠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술잔을 짠하고 든 상태로 A가 형님 진짜 형님은 나한테 그랬으면 안 돼. 알지? 내가 좋아해서 300 줬는데 형님 진짜 그랬으면 안 돼 하면서 술 취한 사람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테이블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X발 전세 냈어? 멋나 시끄럽네 하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A도 이제 술 좀 먹었겠다. 뭐? 뭔 발? 하면서 시비가 붙어버린 거예요. 옆 테이블하고. 거기서 이제 막 치고받고는 아니고 우리 있잖아요. 밀칠라다 말고 서로 막 고함만 지르고 있고 그 상황까지 가서 경찰 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럽게 흐지부지 그 자리가 파토가 나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어저께 그 형님하고 돈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모르겠다. 일이나 보자 하는데 그날 이제 A의 고객의 차도 도착을 하고 그래서 업무를 이제 똑같이 보는데 고객의 요청이 있어서 차를 한 열흘 정도 지하주차장에 묵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규 형님 차를 논자리 옆에다가 이제 본인 고객 차를 넣어놓고 태규 형님 차를 이렇게 보는데 조금 연식은 있는 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 차를 찾아갈라나 하는데 그냥 차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열어보고 저기 열어보면서 이렇게 구경이나 해봤대요. 그러다가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가관이더래요. 막
골프백에 볼링공에 그냥 스포츠 전문 용품점이더래요, 트렁크가. 그래서 야, 못하는 운동이 없구나 하면서 스페어 타이어 그 밑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열어봤더니 테니스 공 이렇게 있고 하는데 파우치 하나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파우치를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안에 500ml짜리 플라스틱 생수통 같은 게 2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래요. 불투명한 생수통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빼서 봤대요. 빼서 봤는데 이거 화학약품인데 약품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네. 화학약품 이렇게 있더래요. 평상시에 쓸 일은 없는 화학약품인데 하면서 이걸 왜 갖고 다니지? 하고 넣어놓고 올라와서 일을 보다가 아까 그 화학약품이 뭐였나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봤더니 아, 이런 화학약품이구나. 500ml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네.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주의하라네. 왜 그러지? 그랬더니 먹으면 막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진짜 극소량, 정말 극소량, 소주잔의 3분의 1만 마셔도 일단은 사람이 눈이 멀어요. 사람이 눈이 멀고 소주잔 한 잔 정도 마시면은 사람이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그게. 근데 이게 물처럼 투명해요. 물처럼 투명하고 그런 약품이더래요. 이게 호흡기로 들어와도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차 트렁크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눌려서 터지면 이게 차 안으로 다 들어올 건데 이런 거를 왜 거기에 넣어서 다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어놓고 다닐 수 있겠거니 하고 업무를 이렇게 보다가 자꾸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안 떠나더래요. 생각이 안 떠나가지고 그 카드사 일하는 여자 후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했고 야 저기 딴 게 아니고 태규 형님하고 트러블 있었다는 사람들 다쳤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예 선배님 혹시 눈 쪽이 다치셨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각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야? 그랬더니 두 분인데 한 분은 시각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한 분은 시각에다가 이 신경계통까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동에도 문제가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왜요? 그랬고 딴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 신변은 보호해 줄 테니까 그 두 분 연락처 알지 너? 그랬더니 두 분은 여기 직원이었으니까 연락처는 있죠. 그래가지고 연락처 좀 나한테 문자로 넣어줘라 그랬더니 왜요? 말은 해주셔야죠. 저도 뭔 일인지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딴 게 아니고 태규 형님하고 시비 붙어갖고 싸우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나 그 옛날 일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막 불러댄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찌됐건 연락처 2명 걸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첫 번째 분 저 전화를 받으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땡땡 자동차 누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었고 땡땡카드 태규 차장 아시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먼저 제 질문에 조금 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혹시 다치신 곳이 눈이냐고. 눈이다고. 어디 이렇게 쪄가지고 혹시 그렇게 다치신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되게 메스껍고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 눈이 좀 잘못됐다. 혹시 그럼 그 전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노셨냐고. 잘 기억은 안 난다. 좀 된 일이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혹시 그 전날 태규 차장하고 소주 한잔 하셨냐고. 그날 한 3-4명 모였는데 그중에 태규도 있었지. 전날 술은 한잔 했었자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서 딴 게 아니고 혹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시신경 손상이라고 한다. 근데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갖고 그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2명 다 레파토리가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앉아갖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태규 형님이 본인을 불러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는 소주를 한 잔 줬었잖아요. 잔에 따라놓고. 혹시 거기에 이 성분을 넣어놨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본인이. 되게 소름 돋더래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태규 형 차에 가가지고 그 약통을 뺐대요. 약통을 빼가지고 앞에 라벨을 다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부어버린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정수기물을 받아서 본인 가방에 넣고 태규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셔야죠. 그러니까 또 태규 형님은 콜.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밥 먹고 하다 이제 3차로 뭐 돼지 껍데기 집인가에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날은 일부러 A가 본인이 보는 앞에 잔이 있지 않으면 화장실도 안 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태규 형님이 3차에서 화장실 갔다 나오시니까 A가 얘기를 했대요. 형님, 우리 집에서 이번에 기가 막힌 술 한 잔 담궜는데 형님 한번 드셔볼라냐고. 그래서 아 그래? 주문 뭐 좋지 해가지고 가방에서 그 약통을 뺀 거예요. 라벨을 뗀. 근데 태규 형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래요. 그래서 딱 위에 뚜껑 까가지고 태규 형님 소주잔에다 그걸 탁 부어줬대요. 정수기 물이죠, 부어준 건. 형님 드시고 우리 집에서 담근 술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셔. 그러니까 태규 형님이 소주잔을 들더니 돌리면서 이렇게 보고만 있더래요. 형님 드시고 평가 좀 해주라니까 왜 안 드셔. 그러니까 태규 형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 앞에 숯불이 펴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숯불에다 얘를 촥 붓더래요. 촥 붓는데 물이니까 당연히 숯이 치 하고 꺼질 거 아니에요. 네? 치 하고 꺼지니까 야 에이 장난 잘 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뭔 장난이야 형님. 그랬더니 웃으면서 딱 잔 내려놓더니 장난 그만 치고 있어봐.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똑딱똑딱똑딱똑딱 뭘 막 누르더래요.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A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띠링 하고 울리더래요. 그래서 A가 핸드폰 딱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태규 형님이 그 자리에서 300만 원 입금을 해줬대요. 형님 돈 입금 주셨네? 그랬더니 태규 형이 딱 일어나더니 간다. 잘 있어라. 쑥 그냥 나가더래요. 와, 저 양반이 안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화학약품이 굉장히 불이 잘 붙는 화학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숯에다 딱 부어보고 이게 그 화학약품이면 불이 훅 붙을 거고 물이면 치 꺼지는데 치 하고 꺼지니까 아 얘가 지금 날 가지고 장난치고 있구나. 이걸 태규 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을 딱 던져주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이제 열 받기도 하고 늦은 시간인데 정말 미안한데 그 여자 후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여자 후배가 안 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늦은 시간에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한데 요 근래 3개월간 태규 형님 실적이 좀 어땠냐? 그랬더니 선배님 태규 차장님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야 그냥 대답만 해. 실적이 어땠나만 대답해 주라고. 얼마 벌었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실적 좋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지. 내가 그 몰아줬으니까. 돈도 좀 벌었겠네. 알았어. 전화 딱 끄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머릿속으로 더하기 빼기 해봐도 태규 형님이 본인한테 300을 못 줄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00을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더래요. 태규 형님한테. 내일 아침에 캐리어로 본인 차 회사로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보내놓고 이제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가지고 본인 당직 날이 다가와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직원들 다 퇴근하고 매장에 있는데 태규 형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느낌이 그냥 되게 쎄했대요. 이 시간에 또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왔을까. 그래서 일단은 형님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담배나 한 대 피자. 대뜸 오자마자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둘이 나가고 담배를 한 대 폈대요. 먼저 얘기를 했대요. A가.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거의 확신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A가 덩치가 좀 있고 힘도 좀 있어가지고 태규 형님은 조금 왜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규 형님이 칼 들고 달라들지 않는 이상 내가 제압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형님 그 트렁크에 실려 있었던 그 약통 나 봤거든요. 형님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냥 아는 사람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면서. 그랬더니 태규 형님이 얘기를 딱 막더래요. 그 아는 사람 얘기 그 약품 소주잔에 따라가지고 먹여가지고 잘못되게 만든 너 그 얘기 들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그 얘기 나도 아는 사람 그 얘기 들었는데 형님도 그 얘기를 알아? 그러니까는 태규 형님이 야 그 유명한 얘기잖아. 나도 알지. 근데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왜? 그랬더니 야 빌려준 돈이건 받을 돈이건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주인 그 사람 거 아니야?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돈이지. 그러잖아. 야 그 사람 확 죽으면 안 줘도 되잖아. 뭐 그랬단다. 그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 들은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그 지랄 하고 다닌 거야? 그랬더니 나도 몰라. 나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이다, A야. 나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단다. 근데 이게 정황만이고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게 처벌이 안 된단다, 그 사람이. 너도 뭐 그 얘기 듣고 신고하려면 너도 신고해봐라. 그거 처벌 안 된다. 그 얘기 해주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태규 형님이. 아, 그거야. 뭐 보면 알지. 근데 형님도 아는 그 사람은 그럼 진짜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야, 병신 됐는데 돈 달라고 할 정신이 있겠냐고. 나도 들은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뭐 신고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도 똑같을 것 같아서 정황만 있는 얘기여갖고 그게 나도 이거 들은 얘기 너한테 해주는 거야 하고 이제 바로 가더래요, 태규 형님이. 딱 돌아서서 가다가 딱 돌아서더니 야, 그래서 뭐 너는 참 능력이 있는 놈이야. 확실히 영업 잘해. 그래요. 왜요? 야, 씨, 그래도 나한테 돈 받아간 건 네가 처음이다, 야. 나도 굴고 너도 굴고 두 발 뻗고는 못 잡았다, 앞으로. 그지? 하면서 가더래요, 그냥. 그거 보는데 소름이 끼치고 저게 이제 미친놈이었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경찰에다 이걸 얘기를 하려다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는 법무사가 있으니까 법무사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법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로 이게 물증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 일을 당한 사람들도 본인이 뭐 때문에 당한지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어찌됐건 생각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힘들 수도 있다.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진짜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태규 형님하고는 이제 관계를 거의 끊어버린 건데 끊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게 자꾸 모임에 보이니까 결국에는 A가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뚜껑 형님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얘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이러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뚜껑 형님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규 형님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액수를 크게 한번 해볼게요. 태규 형님이 이렇게 1억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를 하는데 다시 저한테 1억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렸으니까. 근데 칵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 태규 형님이 슬퍼할까요? 뚜껑 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 좋잖아. 1억 안 갚아도 되잖아. 1억이 생긴 거잖아. 그 새끼가 그니까 돈 30만 원에 그런 짓을 하는 놈인데 몇백만 원, 다른 분들은 액수가 더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상 그 돈을 주려니 주기가 싫은데 생각하다 보니까 소주잔에 진짜로 밑에 잔잔하게 깔아놓고 위에 소주만 살짝 따라놓으면 술 취했으니까 맛도 구별도 못할 그거를 생각을 해내가지고 잘못되게 만들어서 돈도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했던 시대의 사이코 얘기를 뚜껑 형님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래가지고. 이거는 처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네. 좀 어떻게 네. 될까? 이거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경찰도 아니고 뭐 법관도 아니고 전 모르겠어요. 저도 그쵸. 뚜껑 형님한테 들은 그대로인데 이게 그 A라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많이 알아봤대요, 이거를. 예. 근데 이 증거가 사실은 이게 딱히 없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먹자마자 막 우리가 영화 보듯이 막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으악 하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것도 아니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증거도 없고 당한 본인도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른대요.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해주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서 본인이 잘못됐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기발하구나. 근데 이게 뭐 이 약품이든 뭐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진짜 누구나 너무 쉽게 살 수 있고 너무 싸고 그런 약품이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진짜로 이런 미친 사람이 있구나. 돈을 뜯으려고가 아니고 일이 있어서 빌렸는데 돈을 갚자니 이 돈을 주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해해버리는 진짜 그런 또라이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나 듣게 돼가지고 아니 일단은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태규가 이제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돈꽃님 사연의 악역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올라가다가 태규라는 이름이 제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은 태규인 거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이름 어떤 이름이 거론이 될지 모릅니다, 악역으로.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동네꼬마님, 그죠? 그렇죠. 네, 욕을 오질나게 먹어요.
한 150살까지 할 수 있는 댓글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유의하시고 예. 이벤트에 참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 때문에 진짜 사람이 이제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네. 사람 속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야 뭐 그냥 귀신의 한 뭐 그냥 귀신이 장난쳤다 뭐 요 정도지 사람처럼 이렇게 속을 알 수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 너무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신없게 어질어질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태규라는 이름을 가지신 모든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가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네 꼬마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약품에 대해서 대부분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정말 또 소름 끼치고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뚱비님. 진짜 이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참여하려다 보니까 또 설 끼고 막 이래가지고 좀 더 늦어진 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준비하던 공연이랑 그 뒤에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늦게 연락을 드리는데. 아이고, 바쁜 게 좋은 거죠, 사실. 그잖아요. 그쵸. 아이고, 오늘 또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 다 듣진 않겠습니다. 바로 키워드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나오는 학원 이야기입니다. 오, 댄스 학원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귀신이 나오는 댄스 학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 겪었고, 근데 이제 제보가 좀 늦어서 그런데 제가 겪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런 시점,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반년 만인데, 반년 된 것 같아요. 아유, 괜찮아요. 또 믿고 들으니까, 예, 뚱비님의 이야기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 지원 사업으로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운영비가 그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대표가 100만 원을 내야 돼서 1,100만 원으로 꾸려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돈을 못 챙기는 거예요. 돈을 오히려 내야 되는 10%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 뭐 난 안 벌더라도 그래도 이 공연 너무 하고 싶고 댄서들이랑 같이 하자 이래서 준비를 하는데 돈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니까 초과가 되는 거죠, 예산이.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막내가 갑자기 족발 먹고 싶다 그래서 족발을 먹으면은 진짜 14만 원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초과하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인가 문체부라고 문화체육부에서 그 공연장을 다 정지시켜버려요, 갑자기. 예. 공연을 못하게. 공연장 싹 다 정지. 그래서 갑자기 공문 내려온 게 비대면 공연을 해라, 온라인 공연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코로나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거는 그래서 대관한 공연장에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대면 공연으로 한다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리허설이든 뭐든 다 촬영으로 돌려서 비용이 더 초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리허설 비용도 공연 비용을 받겠다는 거죠. 촬영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쳐버리는데 이때 아는 형들한테 촬영 일정 하나가 들어와요. 네, 저는 근데 이거 준비할 때도 제가 마지막 시참했었는데 그 귀족분들한테도 고마운 게 사적 모임이 아니면 모일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정말 사적 모임 아니면은 모이는 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연습실을 안 빌려줘요. 아, 그러니까 모이는 건 되는데 예. 연습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상 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이 형들한테 촬영 일정 들어왔는데 이게 수입이 되게 짭짤한 촬영이었어요. 솔직히 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로 좀 돈을 마련해봐야겠다. 승낙을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연습이 불가능하니까 연습실이 안 빌려주니까 지방에 아시는 분 학원으로 갑니다.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수도권 이외에. 그래서 형들이랑 지방에 차를 타고 11시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제 촬영 내용이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비전공자들한테 안무를 저희가 만들어서 촬영날 안무를 알려주고 같이 촬영을 하는 정말 꿀이었는데 이게 죽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안무가 너무 빨리 나와서 1시쯤에 끝난 거예요. 2시간 정도 해서. 그래서 저는 지방까지 와 있는데 1시에 끝났으니까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새벽에라도 집 가서 메이플 스토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가져온 그 차 주인 형이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갑자기 패딩에서 소주를 꺼내더니 반병을 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이구, 예? 벌컥벌컥. 그러더니 우리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은 오랜만에 지방 온 김에 놀고 싶었던 거예요. 안 가고 술 마시고 하루 잘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진짜 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진짜 술 먹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일단 안 마신다고 저 좀 피곤해서 자겠다 먼저. 그래서 전 연습실에서 잠을 자고 형들끼리 사무실에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이렇게 자는데 문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문 열리는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킥! 뭐 소리가 아니라 그 문 열리는 느낌, 바닥을 타고 느껴지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떴어요. 근데 거기 연습실 자체가 거울을 바라보는 기점으로 오른쪽에 탈의실이 있는 학원이에요. 연실 학원인데 눈을 살짝 떴어요. 근데 탈의실에 또 무섭네. 이게 제가 처음 본 거거든요. 본 거라고 치면은 탈의실에 어떤 여자애가 무릎을 감싸 안고 어떤 자세인지 아시죠? 무릎을 감싸 안는 자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토시오 자세. 아무튼 쪼그려 앉아있는 그 느낌이라 그러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전에도 시참했을 때 가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 가위다. 큰일 났다. 하고 움직여 봤는데 망한 거죠. 움직여져요. 팔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위 아니다. 아니 가위여야 되는데 왜 가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본 적이 전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움직이지 말아줘라는데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는 저를 계속 살짝 보니까 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저를. 그래서 이때 제가 옛날에 센서등 사건 얘기했을 때 그 형 있잖아요. 예. 귀신 핸드폰으로 후려갈긴. 네네네. 그 형이 얘기한 게 귀신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시들무에서 들어봤던 돌비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반응을 하면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 머릿속으로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부 제대로 하셨네. 예. 근데 저처럼 실수한 분이 분명히 귀족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어떡하지? 세게 나가? 무시해? 어떡하지 하다가 오타가 난 거예요. 입 밖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보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귀신이 쳐야 될 대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 이걸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근데 갑자기 걔가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이렇게 쓱 기울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탈의실 기준 탈의실의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문이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탈의실에서 그 아이가 되게 키가 작은 꼬맹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이랑 하나도 맞지 않는 기다란 손이 나와서 탈의실 문을 꽝 닫는 거예요. 손잡이 잡고 들어갔어요. 그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이건 가위이길 바라면서 한 번 더 몸을 움직여봤는데 움직여져서 이거 눈을 감고 다시 자자. 꿈일 거다. 이러고 10분 정도 잤다고 하긴 그렇고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일어나서
빠르게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반가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학교 선배이자 그 학원 출신 댄서인 누나가 온 거죠. 제가 자는 동안 한잔하러 그 주변 사니까. 누나 같은 경우는 되게 친한 게 제가 윗사람한테 말을 절대 안 놓는데 이 누나한테 놓을 정도로 친했고, 근데 이 누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서울 생활 유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홍대 살던 누나가 밥줄이 끊겼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제가 탈의실에 이상한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형 한 명이 자기도 화장실에서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 좀 전에. 그 형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 화장실 거울이 있잖아요. 예. 그 거울에 누가 입김을 부른 듯이 갑자기 거울 한 부분이 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는 그 형 얘기는 신경도 안 써요. 그 누나가 그 학원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바로 너 옷 어디서 갈아입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너 옷 어디서 갈아입었냐고.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갈아입었지. 너 들어와봐 이러더니 연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탈의실 어디 이랬는데 제가 그 여자 있던 탈의실 가르치면서 여기서 그 여자가 봤다고 나 여기서 갈아입었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그 누나가 너 여기 안 보이냐고. 여자 탈의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 탈의실이 따로 있었는데 솔직히 그 시간에 저희끼리 쓰는데 여자도 없고 남자끼리 왔으니까 탈의실에 뭐 신경 쓸 것도 그냥 여기 탈의실구나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누나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시그니처 무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무브가 평소 사용하던 무브, 평소 자주 쓰는 동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새벽에 갑자기 왜 자고 일어나는 사람한테 춤을 시키냐 그러니까 빨리 해봐 이러는 거예요. 하고 그 형들한테 오빠들 오늘 안무 만든 거에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안무 만든 거 해보라고 오늘. 그래서 안무 했죠. 그러니까 그 형들한테 이거 맞냐고 얘가 한 안무 이러니까 맞다 이러니까 갑자기 지금 다 빨리 사무실로 들어와 이런. 사무실로 다시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학원에 있는 그 아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가. 오, 예. 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학원은 그 아이 귀신 말고도 남자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귀신이 아까 그 형이 경험했던 화장실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누나 말로는 쫓겨난 상태래요. 그 남자 귀신이 그 꼬맹이한테.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그 누나가 입시생일 때 네. 이제 남자 귀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입시생일 때 입시생들은 그 학원에 있는 모든 수업을 들어야 했대요. 학교가 끝나고 있는 오후 수업부터는 다 들어야 됐대요. 이제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스트릿 댄스 장르니까 들을만 했는데 이제 밤이 9시인가가 되면은 아줌마들을 위한 다이어트 댄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들으라고 한 거죠 입시생들한테. 그래서 그날도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입시생들이 앞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줌마들 앞에서 입시생들 세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단체로 춤을 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춤을 추면은 누가 살짝만 틀려도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그게 그렇죠. 예. 네, 다 같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누가 틀리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보는데 누가 계속 안무를 틀리더래요. 계속 안무를 틀리는 게 느껴지는데 그 틀리는 게 뭔가 그 동작이 틀리는 거랑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 얼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 예. 남들은 다 얼굴이 춤추고 있는데 팔꿈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근데 정전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전이 되면 어디를 찾아봐요? 천장을 쳐다보잖아요. 전등 자체를 쳐다보죠. 예. 네, 정전이 되자마자 다들 천장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정전되고 잠깐 깜빡 불이 진짜 0. 몇 초 들어왔었는데 아줌마들이랑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잠깐 깜빡일 때 어떤 남자가 허리를 숙여서 그러니까 천장에 붙어있던 거예요.
예. 키가 크니까 너무 커서 기역자로 아래를 내리보고 있던 거예요. 예. 형광등 위치에서. 이거를 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들은 게 몇몇 아줌마들은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원이 인수되기 전에도 룸바 차차차 같은 걸 알려주는 학원을 인수받았는데 그때부터 있던 귀신이 이 남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씩 보이는 정도니까 그냥 뭐 흘려보냈다 그래야 되나?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됐대요. 원장님도 인수받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어느 날 학원에 어떤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되게 수상한데 자기 딸을 등록시키겠다고 학원을 이렇게 둘러보더래요. 학원을 쭉 둘러보고 뭐, 여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뭐, 음악은 어디서 나오죠? 이러면서 들어보다가 탈의실을 둘러보는데 탈의실에 좀 오래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 결국은 뭐 결제도 안 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날 뒤로 남자 귀신은 안 나오는데 이 학원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탈의실 쪽하고 가장 가까운 그 거울이 진짜 하나로 돼 있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이 칸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예. 이렇게. 근데 탈의실 쪽에 있는 거울에 누가 손자국을 계속 남기더래요. 매너거든요. 연습실 거울이나 유리는 만지는 게 아닌 게. 근데 거기는 점심쯤에 유아 발레반이 있으니까 네. 그 애기들이 다리 찢다가 손 댔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하루 종일 감시를 해도 거울에 손대는 애기들이 없고 그리고 유아 발레반 담당 선생님도 애들한테 거울에 손 찍으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 여기 학원 원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원장님이 그래서 어느 날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그 거울 속에서 퍽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분명 방금 닦았는데 손자국 하나가 뚝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청소하다가 퍽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손자국 찍혀 있어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1층에서 그 다음 수업 학생들 올 때까지 못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와서 근데 솔직히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니네 기다렸다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거울에 손자국이 여러 개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 그게 너무 찜찜해서 그 남자 귀신인가? 생각을 해서 그 거울 한 칸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보니까 분명히 바닥이랑 거울의 위치가 안 맞아요. 왜냐면 한 칸을 떼버리니까 바닥은 이만한데 거울은 더 짧은, 그러니까 거울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날 그 벽을 봤는데 이제 그 뒤로 원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시간에 좀 이상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 발레부가 어린 애기들이나 7살, 6살 막 그런 애기들 발레 수업인데 수업이 끝나고 여자 아이들이 여자 탈의실에 손을 흔들고 집을 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게 무슨 유행처럼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인사를 하고 집에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 예. 탈의실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왜 저기 인사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한두 명은 거기 예를 들어 순이면은 순이가 있다. 순이가 발 다쳐서 자기는 춤을 못 춘대요. 이러고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데 그냥 애들이 해서 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놀이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를. 이게 너무 찝찝해서 이제 여자 탈의실을 남편분이랑 싹 청소를 하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서 흰 양말 한 짝이 발견돼요. 근데 그 당시에 탈의실에 행거를 놔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캐비넷보다는 행거에다 옷만 꺼였고 게다가 그 양말 한쪽이 나온 곳은 행거에 가려진 캐비넷이니까 대부분이 안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양말을 버리려고 하는데 양말 바깥쪽으로 뭐가 삐져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까봤는데
거기 머리카락이랑 누런 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오, 마구마구. 예. 그러니까 이게 누런 실이라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 들 때 누런 실이야? 노란 실이야? 그래서 아니 흰색이었는데 누래진 건지 노란색이었는데 연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누렇다가 맞대요. 원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머리카락이랑 누런 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양말이니까 남편분이 이런 거는 태워서 버려야 된다. 이거 너무 짜증나니까 태워버리자.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버렸는데 신기하게 그 뒤에 아이들이 인사를 하거나 그 탈의실에 그리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벽을 치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 중에 애들은 거울을 다시 해달라. 이거 보기도 안 좋고 거울 다시 달아줘요. 왜냐면은 거울이 그 칸 하나가 없으면은 대형을 쓸 때도 좀 더 짧게 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달았대요. 다시 거울을 그때 달았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누나가 속해 있던 입시생들이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입시생 중에 남자 댄서가 있었는데 그냥 연습 진행하면서 급하게 의상을 갈아입느라 여자애들한테 얘기하고 여자 탈의실에서 대충 갈아입었대요. 그냥. 왜냐면은 대부분이 여자기 때문에 의상을 다 여자 탈의실에 박아둔 거죠.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서 갈아입을게 못하러 비닐 뜯고 또 나와 이래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그 남자 댄서가 들어가서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 남자 입시생이 춤을 안 추는 거래요. 계속. 예? 그래서 아씨 연습하는데 다시 할게. 니 때문에 다시 하잖아 빨리. 그래서 서 있긴 서 있는데 춤을 계속 안 추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갑자기 춤은 안 추고. 그래서 입시생들이 다 같이 진짜 왜 안 하냐고 이러는데 갑자기 고개 숙인 상태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더니 고개를 들면서 나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예. 나 이거 몰라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더래 갑자기.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갑자기 그 손바닥에 찍히던 벽으로 달려가더니 그 거울에 다시 손바닥을 막 찍기 시작하더래. 바바바바바박 막 그 거울에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러면서 기절을 했대요. 손바닥을 거울에 치다가.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줬는데 아무 큰 이상은 없다. 과로 정도로 진료를 받고 이제 얘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뭐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근데 의식 돌아와서 집 가자 했는데 애가 못 걸어요. 막 못 걷겠대요.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대. 막 못 걷겠대요. 아니 왜 못 걸어? 이래서 병원에서도 발목 한번 찍어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발에 실금이 간 거예요. 깁스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연습할 때도 그렇고 기절해서 병원으로 이송될 때도 발목에 다칠 일이 전혀 없었는데 네. 발에 실금이 갔다 그래서 깁스를 해서 공연을 못하고 문제는 입시생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가 매달 있는 학교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입시 볼 학교 한 군데를 못 보게 됐어요. 그 깁스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동안 춤을 못 추게 돼가지고 원하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때는 거울을 다시 붙였는데 제가 갔던 날에는 그 거울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이거 좀 영화 같은데 이 원장님이 거울을 다시 떼게 된 이유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이걸 뗄지 말지 남편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소름 돋잖아요. 그 애가 그렇게 거울을 찍었다는데. 근데 남편은 이거 또 대만 뭐 돈이 얼마고 뭐 이래가지고 안 떼려고 했는데 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또 유아 발레 수업 때 이렇게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에 유리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발레 수업이 끝나고 애기 한 명이
그 탈의실 앞에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더니 쉿 하고 예. 갔다는 거. 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고 거울 다 떼고 여자 탈의실에 남자를 절대 출입 못하게 막 써붙이고 관리를 하다가 사실은 여자 탈의실 남자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들어가서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얘기하기에 그 꼬맹이가 쉿한 게 계속 자기가 들키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 것 같다. 애기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와. 귀신이 남자를 진짜 싫어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그 귀신이 탈의실로 온 뒤부터 그 키 큰 남자 귀신이 화장실까지 쫓겨난 거다. 못 들어온다. 그 여자 탈의실 주변은 남자가 얼씬거릴 수가 없게 되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발목이 나간 것도 그리고 저랑 마주친 것도 다 남자들이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꿈이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놀랬으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귀신이 할 뭐, 대사까지 본인이 하셨으니. 당황하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를. 근데 이거 말고도 댄서들 이야기를 계속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 수집은 하고 있는데 비보이님께서 이제 댄서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댄서분들도 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뚱뚱한 비보이님 네. 저번에 한 공연을 하시는 분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 많이 하셨다고 채팅창에 네네네.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감독님을 만나면 그분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야, 아니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채팅창에 이제 비보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뚱뚱한 비보이님이라고. 그분도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나 봐요. 그 공연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웬만해선 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남자 아이는 관객석에서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무대 감독님처럼 보이는 귀신이 네네네. 실제로 나오나요? 거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한 거는 그 아이만 봤어요. 객석에 있는 꼬마 아이만 경험을 했고 무대 감독님은 모르는데 사실 공연하는 분들은 솔직히 충청도 지역에 그런 대공연장이 손에 꼽힙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예. 그냥 충청도에서 예. 그 공연장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음. 어디서 공연을 했다 하면 큰 공연장이었으면 100%인데 제가 봤을 땐 거기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네. 그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객석에서 보인다고 하니까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달려왔고 무대까지. 오? 달려왔어요? 네. 네네 무대까지 달려왔던 이야기고 이제 그 아이 말고는 무대 감독님은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아이를 봤다니까 저는 이거 100% 거기다 생각을 했죠. 아니, 충청도에 큰 공연장이 몇 개 없으니까. 이게 딱 보니까 다른 시청자분이 같은 걸 보신 거면 그거는 100% 또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공연장에는 음. 정말 많아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그쵸. 정말 어. 댄서들 이야기가 되게 짧아서 제가 자주 참여를 못하는 거지. 네. 그 짧은 것들 대부분이 막 그냥 진짜 공연장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모아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공연장 스페셜. 그쵸.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댄서들이 보는 귀신들 해가지고 여러 썰들을 모으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준비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또 이게 옴니버스식으로 또 이렇게 들려주셔도 좋으니까. 네. 오늘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참여해주셨는데 연기까지 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 자체를 연기를 해주시면 더 와닿아요. 듣는 사람들은 예. 하여금. 네. 그래서 너무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또 복 이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일단은 귀신 나오는 댄스 학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댄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가 있는 그런 댄스 학원 같은 경우, 뭐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혹여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보신 분들 혹은 미스테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톡 아이디 DOLB 74개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